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르면서 화제의 중심에 선 걸그룹 피프티.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기획사가 일으킨 돌풍이라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는데요.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았던 이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소속사는 분쟁의 원인으로 외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강탈하려 한다고 한다며 배우 임무를 고소한 겁니다. 피프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피프티 아십니까? 저는 이 큐피드라는 노래 정말 되게 많이 듣고 있었는데, 야, 진짜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핫 100, 세상에 여길 들어갔습니다. 지금 노래 들리시죠? 자, 그런데 데뷔 7개월 만에 지금 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건 전에 피프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해 11월에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신곡 큐피드를 냈는데 이게 SNS 통해서 입소문을 탔거든요. 그러면서 데뷔 후 약 4개월 만에 K-팝 아이돌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올라서 14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수많은 글로벌 기록들을 세웠기도 하기 때문에 중소돌의 기적이다. 이런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달 19일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산이 투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멤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활동을 강행하는 등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에 열렸습니다. 자, 저는 이 걸그룹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냥 걸그룹이 누군지, 이거보다는 이거에 다른 점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박 변호사님, 네. 힘들게 키워놨더니 뒤통수를 쳤다. 약간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이 피프티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80억을 투자를 했는데 비디오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뮤직비디오만 수십억을 썼다라고 해요. 급기야는 차, 시계 같은 것들을 팔면서 싼 밥을 먹으면서 지인의 녹음실에서 녹음하면서 어머니 돈 9천만 원 또 제작비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 자산까지 팔아서 이렇게 했는 건데 문제는 이제 1, 2년 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데뷔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신인으로서는 두각을 내긴 하지만 뭔가 돈을 받거나 광고를 하거나 모델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받을 수가 지금 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음원 수입도 한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마이너스인데 정산금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는 게 워낙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요. 자, 근데 그걸 회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데뷔한 지 지금 4개월, 7개월밖에 안 된 그룹이 왜 정산을 안 해주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대책이 없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산을 안 해줬다는 게 첫 번째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 보면 될 것 같고, 돈의 문제보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앞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 멤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재판 중이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챙긴 게 우리의 소속사의 대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아까 우리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 내용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교수님 제가 처음에 여쭤봤어요. 그 방송 전에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시죠.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아이돌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 생기면 대중들은 약자 편을 듭니다. 아이돌 가수들 편을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대중 반응이 좀 달라요. 네, 다르네요.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계약을 맺은 이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를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대표가 직접 50-50로 데뷔를 해서 트로트 앨범을 내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뒤에서 그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안을 보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안에 그 황금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위가 스스로 자기 배를 갈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뭐 한 4, 5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모를까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걸그룹 입장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서 보답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지금 전대미문에 뒤통수를 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누리꾼들의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왜 여기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 이제 잘 나갈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자, 소속사는 이 배후가 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외부 세력이 누굴까요? 네, 일단 이런 갈등이 처음 알려진 게 지난달 23일인데요. 소속사가 그 멤버 한 명이 수술 치료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을 공지하면서 활동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서 당사와의 어떤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소속사 측이 이 배우로 지목한 게 이번 히트곡 큐피드를 제작 프로듀서로 활동한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 소속사는요, 이 외부 세력 개입 사건의 연관성 지적하면서 이런 내용을 내용 증명 보내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여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개입도 없이 4명의 멤버가 한 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소속사는요, 안성일 대표의 개입 증거로 녹취록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만 듣고 가시죠. 제가 좀 뭐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레이블을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 자, 이걸 소속사 대표가 저런 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일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 말투는 그냥 지금 녹음 안 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듣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 말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서 바이아웃을 해서 레이블을 가져가면 그 전체를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속사의 입장과 관계없이 나머지 이제 그 멤버들이 한 사람의 건강 때문에 지금 한참 빌보드 100 핫 차트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고소전의 어떤 난립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한 소속사가 한 그 그룹을 키우는 모습이었다면 분명히 걸그룹 입장에서는 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정말 걸그룹이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주체적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이 건강 때문에 뭐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역시 위약벌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계약상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양측은 지금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진위 여부는 뭐 추후에 더 밝혀지겠지만 이게 초반부터 말이죠, 교수님. 약간 프레이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다. 정말 우리나라 정서상 뭐 예전에 막 그 한국 영화 보시면은 막 조강지처가 막 뒷바라지 해가지고 사법고시 막 딱 합격시켜놨더니 뭐 판사 되고 나서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더 부글부글합니다 이게. 예,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쪽에 일을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전홍준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데뷔 전부터 이 멤버들과의 이 소통 창구를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안성일 대표에게 일임한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한국 연예인 제작자 협회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멤버 빼가기, 사전 접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갖다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소위 그 개천에서 용을 낸
그 어트랙트의 그 선전을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트랙트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더 기버스 그러니까 이 소속사와 맞은편에 있는 쪽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그렇죠. 배우 세력으로 지금 지목이 된 건데 그 안성일 대표가 이 워너뮤직 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블 딜 구조에 대해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 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와 함께요. 그리고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양사 간 연결이 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현재 맞고소한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게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젊은 친구들, 이제 막 시작하려던 친구들이었는데. 예,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